모두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모두 사이트에 동의하고 들어가요, 선생님? 템플릿 선택을 해요? 여러 가지. 같이 한번 볼 거니까는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저는 초창기에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만들어서 그런 메뉴도 없었어요, 화면이. 근데 가면 갈수록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화면처럼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사진이 몇 개를 준비했느냐, 그래서 나 10개 이상이다 그러면 아, 사진 위주로 만드실 거겠군요. 이렇게 설명이 뜨잖아요. 그 다음에 오시는 길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템플릿에 들어가서 그냥 시작해가지고요. 거기다 내가 필요한 거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 집어넣는 창 하나 가져오고 오시는 길 그 창 선택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지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설명 그런 게 인트로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하나하나씩 다음 눌러서 전반적인 꾸미겠다 그런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댁에서는 요걸 한번 보세요. 사용 방법 영상 보기라고 있잖아요. 그럼 영상을 한번 가죽 공방을 보시면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이렇게 설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좋다는 얘기지. 예, 다시 되돌아가서 자, 공지 안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 뮤지션의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려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북촌 축제 함께 해요. 뭐 이런 거.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려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고요. 전통시장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요. 이런 걸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수동 구두골목인가요? 수제화 골목? 거기 홈페이지들을 대학생들이 만들어 줬어요.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 거 공짜로 만들어줘요. 네? 공짜로 만들어줘요. 학생들이 재능 기부하는 거죠. 그 구두만 만드시던 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줄 알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구두를 주문하면 띵동하고 핸드폰에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띵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럼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오세요 하면 오면 발치수 재가지고 제작을 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두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나 전화기는 사용할 줄 아시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띵동하고 오면 아 뭐좀 문의사항 있으면 답변해 드리고 전화 오면 답변하고 이런 거 외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만들 줄 모르잖아요. 그거를 대학생들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뭐 국민카드에서 소상공인 상생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만들어드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KB국민카드가 비용을 들여서 재능 기부하기도 힘들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돈을 받고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대신에 비용을 KB카드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거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무료 제작 1000명 선착순 1000명이고요. 이건 벌써 지났잖아요. 이게 언제 겁니까? 2017년 7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나온단 말이야. 비공개 홈페이지래네. 예. 이제 지났나 보지 뭐. 자, 그 다음에 언론 보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많이 모두 홈페이지를 활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활용하는 거 한번 클릭해 보면은 모바일에서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요. 뭐 꽃집 하나 같으면 뭐 꽃이 언제 오나요 안 오나요? 그 뭐 대화도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건데 요거 이거죠 이거. 라벨 프린터라든지 라벨 스티커하고 양면 스티커 있잖아요. 이거를 자세히 보기 누르면은요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미니 간판 만드는 건데요. 요거 제가 이걸 못 가져왔네. 저 집에 있어요. 이거를 이벤트 해가지고 초창기에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벤트 당첨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명함도 5박스인가 받았어요. 명함도. 그리고 라벨 이만해요. 양면 스티커로 되어 있는 건데요. 한쪽은 스티커로 되어 양면으로 되어 갖고 유리창에다 붙이면 돼요.
유리창에서 손님들이 보고 나도 보고 이렇게 보게끔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준 게 있고요. 예. 이렇게 요걸 이렇게 뜯어서 붙이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QR 코드로 찍어 볼 거 아닙니까? 자세한 설명 같은 거 이렇게 가게다 붙일 수도 있고. 근데 되게 길다. 예. 그린 팩토리 샘플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길게 나왔는데 라벨 스티커도 나오고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해주더라고. 라벨 용지에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명함이 나와요. 이것도 집에 있고요. 이걸 또 뜯어가지고 책에다 붙이면 되지. 이렇게. 그런 기능을 돈을 주고 내가 인쇄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벤트 할 때 당첨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박스로 왔어요. 많은 물량이. 명함도 와가지고 저는 이제 받아봤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더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무료 통계 기능 이런 거 홍보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네이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 있는 기능하고 다 연동이 된다. 참 좋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하기 한번 눌러봐야죠. 자, 여기에 보면 뭐 게스트하우스, 쇼핑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뭐 김밥집, 뭐 횟집 이런 거 소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건 알겠는데 이제 업종별 템플릿에 가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업종에 맞는 거 잠깐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요거를 할 건데 요거를 기존에 몇 개를 넣어놨어요. 기존에 몇 개를 넣어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 사진도 넣어놓고 애들 사진도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오시는 길 중부센터, 서부센터 뭐 일정이라든지 방명록이라든지 또 이런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이미지를 여러 개 놓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싹 무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삭제 다 삭제해 볼게요. 연습하기는 뭐가 많죠. 그렇죠. 양이요. 다 삭제하고 오겠습니다. 삭제가 안 되나요? 홈은 뭐 상관없고 반영 보면은 뭐 요거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다시 들어가서 전체 삭제. 여기가 뭐 오류가 나네요. 창을 하나 잠깐만요. 이것도 창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끝에다가 창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페이지 추가 하나 눌러 놓고요. 요걸 하나 추가해 놓고 페이지가 없어서 위에 있는 걸 삭제를 못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연습 홈페이지에 반영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모드로 들어가서요. 자, 업종별 템플릿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지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메일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떴는데요. 나 이게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나도 만들게 딱 누르면 이렇게 세팅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은 내가 가져와야 돼요. 업체명, 소개, 시설 안내, 영업시간, 요금, 가격표 같은 이러한 구조가 오는 거지 똑같은 게 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걸 클릭하면 얘가 오는 줄 알았어요. 전혀 그게 아니라 빈 화면만 오더라고. 그래서 A 모르겠다. 그냥 내가 직접 만들자.
오히려 그게 편하더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해보실 거예요? 공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공방 나도 만들기 누르면, 잠깐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요. 저는 제거하고 한번 할게요. 나도 만들기 전에 아까 나 친구 되는 걸 나도 만들기 누르면 그게 막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또 뜨네요. 예,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이거를 삭제를 하고, 기존에 만들고 있는 거를 삭제를 해야 그 다음에 더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저는 여기에는 아까 템플릿에서 나도 만들기 하면 안 돼요. 저는 3개가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거를 하나 제거하고, 기존 걸 제거하고 만들어 보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업종별 템플릿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아까 오류가 나서 못했던 거 공방에 가서 나도 만들기,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왔었죠? 아까 초기에요. 자,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거냐, 톡톡으로 안내를 받을 거냐 확인 누르면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까도 이 창에 여러분 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시는 길, 인스타그램도 쓰느냐? 그렇다.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다. 이때 스토어 사용 중이냐? 예정. 네이버 예약 사용 중? 예정. 다른 쇼핑몰도 사용 중? 기타? 예정. 다 체크하세요. 안 그러면 이따 빼면 되니까는.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저는 화랑 공방 여러분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확인 누르시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홈페이지 관리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저장을 해야죠. 임시 저장을 하나 눌러 놓고요. 임시 저장을 눌러 놓고, 여기에 일단 닫기 누르고 빠져나가 볼게요. 그러면 저는 기존에 홈페이지가 하나, 2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몇 개가 떠 있는지,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게 홈페이지 1, 2로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터넷 주소를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모장에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당.모두.at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거는 훈장.모두.at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거는 뭔가 도메인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모두.at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만들어야 돼. 주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만드세요. 클릭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를 쓰셔야지. 홈페이지명 뭘 만들까? 인터넷 주소는 3자 이상? 블로그 주소랑 중복됐대요. 똑같은 거 쓰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걸 쓰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어떤 걸 쓰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올 때 있어요. 그건 누가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자, 홈페이지 명도 써야죠. 그렇죠? 선생님 2개가 있어도 이거 하나 지워볼 수 있는 거예요?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는요. 네, 저는 다른 거 만들다가 계속 뭐 다시 시작하게 해갖고 하다 보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삭제하세요. 신경 안 쓰시고 삭제하시고,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도메인이 지금 인터넷 주소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인터넷 주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그것만 계속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템플릿 있었잖아요. 공방에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공방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진 올리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오시는 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템플릿으로 가져온다는 거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화면을 가져오면 된다고. 그래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때 개인 홈페이지인지 업체 홈페이지인지 보통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취미, 직업, 비즈니스, 기타 뭐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공개하지 마세요. 아직 공개하지 마세요.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 공개를 하던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공개하세요. 예.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클릭 안 하면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비공개로 돼 있어요. 아, 그 자체를 클릭 공개하기를 누르면 이제 공개 사이트 공개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제작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만들고 있으니까 공개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클릭만 안 하면 비공개가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공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대표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대표 이미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준비해 놓으셨던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림들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준비했던 그림이 이제 요런 그림 아까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들어갔던 거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올린다든지 뭐 필트라든지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 픽사베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그림을 하나 제가 샘플 한번 올려볼게요. PC 사진 추가. 이런 사진을 하나 올리면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게 이미지 등록. 그러면 이제 이미지 하나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동그랗게. 저장. 아, 분류, 홈페이지 분류는 안 했네. 예. 직업 비즈니스 중에서 어떤 건지, 프리랜서인지,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어떤 거인지 여기서 선택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뭐 프리랜서로 가셔도 되고, 일단 초기 화면 요거 링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에 한 번 설정했대요. 도메인 주소를 3번까지는 가능하대요. 근데 이걸 한 번 만들고 나면은 가급적이면 고치지 마세요. ABC란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고 알려놨는데 어느 날 XYZ로 바꿔버리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가서 제가 모듈한 데로 오면은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홈페이지 관리 모드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거 비공개라고 해서 약간 흐리머리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공개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진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이걸 클릭하면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내용도 없지만서도 빈 화면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공개를 누르면 비공개를 눌러가지고 공개를 이제 바꿔버리면 그때는 이제 얘가 클릭하는 순간 올라올 거예요. 편집은 요 이름으로 클릭하는 겁니다. 요걸 클릭하면 이제 홈페이지를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 그럼 선생님 좀 저장해요? 일단은 중간중간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안 하고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등록을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진도 올려놓고.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죠.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항상. 나중에 그럼 사수님의 이런 거 다시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제 도메인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여러분도 도메인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보 수정 누르면 아까 그 창이 뜰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걸 고쳐주면 고쳐주는데 이 주소는 한 달에 3번밖에 못 고쳐요. 근데 한번 고쳐놓으면 계속 쭉 나가는 게 편하지. 어차피 2개 더 만들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고요. 저는 아까 그냥 제 이름으로 썼는데 이름보다는 디지털 서당이 나을 것 같아서 좀 바꿔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변경하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저장 누르면 이제 또 최종이 저장됐고, 이 창은 또 다시 닫아야만이 또 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템플릿이 저는 없어가지고 컬러도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냥 뭐 빠져나와서 잠깐만요. 자,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홈. 자, 정보형, 이미지형, 포스트형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죠. 이미지 위주로 만들 건지 그냥 자유형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버튼형, 버튼들이 쭉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바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일단 정보형에다 놓고 한번 볼게요. 배경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여기에 기본 편집 첫 페이지에 배경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정보 수정은 아까 한 거고, 이미지 올리기, 홈 배경 이미지 올리기 누르면은 또 사진을 또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진을 뭐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블록이 잡혀요. 하나 선택하고 열기, 또 하나 선택하고 열기 하지 말고 클릭했잖아요. 그림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 또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가능해요. 컨트롤 손을 빼고 눌러도 응? 안 지워져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예, 클릭. 처음에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이 되고,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돼요. 그렇게 하는 거 복사가 돼버리는데 야,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드래그를 안 했는데도 뭐 이상하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살짝 움직이면, 클릭을 해야 돼. 살짝 움직여 버리면 복사가 돼요. 손을 살짝 움직여. 예, 컨트롤하고 드래그는 복사거든요, 원래. 네. 그렇게 해서 열기를 누르면 그림이 올라가는데 최대 4장까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저는 다시 쿠션 퀼트 57 예, 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열기 누르면 4개 좀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최대 4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PC에 있는 내 USB 메모리에 보관해뒀던 사진들이 하나하나씩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 사진은 이거고요. 근데 처음 사진이 중간에 잘려 먹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되는데, 지금 얘는 가로 사진이고요. 얘는 가로 사진이고, 얘도 가로 사진이고, 그렇죠? 얘도 가로 사진이고. 얘도 가로 사진인데 얘만 정사각형 사진이에요.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잘려 먹죠. 잘려 먹어. 그래서 얘를 더 줄이든지 했는데 비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자르려고 해요.
대략. 아니면 이 그림 빼버리고 이 그림 빼버리고 다른 그림을 올리든지 그냥 기존에 있는 그림만 올리든지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 뭐. 자, 얘는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쟤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오케이. 이미지 등록하면 이미지가 쭉 올라갈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림이 올라갔대요. 추천 컬러도 있네요. 검정색, 뭐 이런 색, 이런 거 색깔이 올라왔대요. 자, 오른쪽에 기본 편집이라고 돼 있죠? 기본 편집이라고 돼 있고, 동영상도 연결할 수 있겠죠? 동영상. 자, 속도 설정도 있어요. 속도 설정. 이게 뭔 얘기냐? 1초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 1초마다 나타나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인대요. 이렇게. 그림 변하죠. 그렇죠? 1초 단위마다 변해요. PC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PC에서는 크죠? 이 그림 PC에서는 안 움직이네요. 잠깐만. PC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홈페이지 반영. 그러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 자, 이 화면이 뭐예요? 지금요. 홈이라고 돼 있잖아요. 홈. 임시 저장.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셔야. 예.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면 지금 여기 뭔가가 없어가지고 얘를 뭐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여기 뭐가 다 들어있죠? 옆에 뭐 여러 개 있잖아요. 페이지 추가 누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 버튼형 이런 거. 이런 거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 페이지 추가 누르면 또 뭐 이미지하고 텍스트형 이런 거. 그래서 또 페이지 추가 누르면 여기 뭐 전환 이미지 텍스트 이런 거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순서를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변해요. 근데 움직일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두 개가. 또 두 개가 한 화면이고요. 얘를 이렇게 빼면 길게 빼면 독립되는 화면이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훈장 소개라고 해서 8개가 있어요. 8개.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잖아요. 8이라고 써있는 게 8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독립적인 화면이잖아요. 독립적인 화면. 독립적인 화면이라는 게 서부 여성, 자격 일정, 훈장 소개, 사자성어 이게 독립적인 화면이고 얘를 만약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두 가지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 안에는 독립적인 화면 안에는 두 개가 들어 있으니까 여기 세 개고 두 개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관된 거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기능을 학습하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 모두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능을 학습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오실 때는 그려 오셔야 돼요. 초기 화면은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 화면에는 예를 들면 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첫 화면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뭐 새해맞이라는 내용을 하나 썼어요. 새해맞이 뭐 그 다음에 사자성어 뭐 훈장 소개 자격 일정 뭐 서부 여성 중부 여성 이런 식으로 센터를 쭉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작품 소개 안에 작품을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러 개를 쭉 작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나는 꽃꽂이를 만들어 놨어. 그럼 꽃꽂이라는 걸 클릭하면 꽃꽂이 안에 그림이 또 작품이 여러 개가 보일 수 있고 이거를 꽃꽂이 작품 뭐 무슨 작품에서 화면을 별도로 만들 거냐 화면을 하나에다가 안에 부화면 종속적인 화면을 여러 개를 또 나눌 거냐
이걸 디자인해 오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늘은 제가 기능만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상하실지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종이에다가 이면지에다가 A4 용지 반만한 거 이렇게 접어서 쓰셔도 돼요. 모바일 홈페이지니까 이렇게 A4 용지 절반만한 거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아니면 종이를 잘라 갖고 그리셔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그리면은 여러분을 소개하는 내용 간단하게 주인장이 누구다 나는 이런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주인장 소개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하나 메모를 해볼까요? 이제 그 모바일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여러분이 잘 꾸미셔야 되는데, 이제 첫 화면에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 이제 주인 소개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소개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딘가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판매를 해야 되겠죠. 물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시는 길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의사항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안 보면, 남의 홈페이지를 안 보면 어떻게 꾸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좀 남의 홈페이지를 먼저 좀 볼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 성수동 그 구두가게, 성수동 구두가게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성수동 구두골목, 성수동 구두라고 하는 거를 제가 클릭을 해보면은요, 이거 비주 사이트만 보이네. 여기 모두에트로 만든 거 있네. 제가 성수동 구두라고 검색을 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는요, 성수동 수제화 거리 해가지고 성수 슈즈점 모두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 보면 성수동 수제화 거리 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붙은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협찬을 하고 대학생들이 재능 기부를 해갖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성수동 수제화 거리 해가지고 수제화 거래가 하는 이야기, 역사 이런 것도 쭉 만들었고요. 여기 그림이 움직이죠? 그림은 아까처럼 여러 개 그림을 넣어서 시간 주고 움직이게끔 하면 되고, 수제화 거리 소개도 있어요. 수제화 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만든 것 같아요. 글씨를 안 쓴 거고요.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 쭉 설명했고, 오시는 길, 카페와 맛집, 약도 안내, 수제화 거리 역사. 여기는 각각 화면이죠. 근데 이제 매장들이 여러 매장이 있잖아요. 9개 매장을 여기 연결했나봐요. 매장이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클릭해 보면 그림이 A구역 한번 볼까요? A구역 거리는 이렇게 돼 있대요. A구역은 뚝섬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B구역 이쪽에 C구역, D구역 모두의 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제화 골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카페와 맛집, 여기 카페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놨고, 오시는 길 이제 쭉 나와 있죠. 오시는 길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버스를 타면 어떻게 오는지, 지하철 타면 어떻게 오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차장 안내, 쿠폰 이벤트도 있네요. 아직 쿠폰은 준비를 안 했나봐요. 아직 준비를 안 한 것 같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나요? 정보와 팁 8가지가 있네. 8가지가 데이트 코스 이런 거, 뭐 겨울 남자 코디 이런 것도 좀 해놨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제화 거리라고 하는 거를 쭉 만들어 놨고요. 이 안에 어딜 클릭하면 들어가게끔,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매장들이에요. 매장들을 각각 연결을 해놨어요. 나무 하나라는 매장이 따로 있네요.
나무 하나 매장이 아까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클릭해보면 이제 그 나무 하나라는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게끔 또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업체에서 뭐 돈을 내고 만들 땐 하겠죠. 그런데 수제와 거리라고 하는 통합 홈페이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모두에다 만든 거예요. 그걸 네이버가 협찬을 해준 거고 그렇게. 예. 그럼 G구역에 가면 매장들 있잖아요. 빨간 요. 그럼 빨간 요 누르면 빨간 요 홈페이지로 가겠지. 이것도 모두로 만들었대요. 레드폭스. 그래서 뭐 오시는 길 따로 만들고 뭐 수제화 소개 이렇게 나오고 예, 장인 인사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 문의하기 전화도 이거는 전화로 가겠죠. 전화로 가겠지. 지금 PC니까 안 되는 거지만 모바일에서는 누르면 전화가 가고요. 문의하기 누르면 이제 문의하기 쪽으로 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골라서 AS 문의 그러면 내용을 써서 사진 첨부시켜서 개인정보 이용 수집해가지고 보내면 등록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가요. 어차피 네이버는 다 쓸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해주고 각자에 있는 매장들은 각자의 매장 안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여기 나무 하나 그 다음에 경서원 제와 그 다음에 테라 컴퍼니 뭐 볼란테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부흥을 꿈꾸려고 좀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남들이 만든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아야 그 안에 어떤 구조로 제작을 할지 고민을 해 보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은요. 이미지하고 버튼이 들어있어요. 이미지하고 버튼. 주로 첫 화면에 많이 써요. 요거는 뭐냐면 전환 이미지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이것도 첫 화면에 많이 써요. 요거는 뭐냐면 작품을 설명해 놓고 작품 사진이 들어있고 그 안에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해 놓게끔 많이 쓰고요. 이거는 이제 작품들을 크게 보여주는 거죠. 큰 그림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지나가면서 하나씩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절반짜리 그림으로 이건 글자 위주로 이건 동영상 빈 화면이니까 저는 빈 화면을 놓고 나서 거기다 필요하면 큰 그림 가져오기 뭐 동영상 가져오기를 여기서도 해요. 여기서 합니다. 게시판 쿠폰 이벤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쿠폰 이벤트 오시는 길 스케줄 같은 거 캘린더를 만들어서 오늘은 매장 문 닫아요. 오늘은 뭐 일 때문에 못 나와요. 그 기록을 해놔야 오시는 손님들이 참고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로 연결을 해서 여기 가서 직접 물건을 또 등록을 해야죠. 물건을 등록하게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모아보기라고 해서 이건 주로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샘플 보기 눌러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이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많이 나오죠.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능이 요거 화면들이 요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하시려면 요런 걸 하나 화면에 넣어서 가져와야 되겠죠.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 자, 그러면 한 번씩 해보죠. 뭐 얘는 빈 화면이었나요? 그럼 일단 페이지 삭제. 여기도 페이지를 다 삭제. 얘가 자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볼 겁니다. 아까는 그림 하나 그림 다 사라졌네. 다시 그림이 안 뜬데. 그림 추가 최근 사진 추가 누르면 아까 그림이 있었던 건 보여요. 최근에 오늘 최근 말고 제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 때 쓰던 거니까는요. 뭐 이런 것들은 다 뺄 거고
네 가지만 올리면 올라가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위로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고요. 이걸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등록. 그러면 사진 다시 올라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하나 추가할 건데 어떤 페이지를 하면 좋을 거냐? 첫 번째 이미지 버튼형이라고 있는 거라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지 버튼형. 이 화면에 대한 요 구성에 대한 연습을 해볼 거니까는요. 이미지 버튼 선택하고 추가하기. 이미지 버튼형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럼 이미지 버튼형은 어떤 위주로 쓰느냐? 여기다 제목을 하나 써요. 여기다 버튼을 써요. 버튼.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어디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를 만들 거냐면요. 여러분도 블로그 있으시잖아. 블로그. 그럼 여기다가 블로그라고 쓰시고. 두 번째 거는 뭐라고 쓰고, 페이스북 있으시면 페이스북이라고 있으시면 쓰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있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걸 또 하시면 되고. 근데 그림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림. 여기 버튼이 있었어요. 버튼이 왼쪽에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 1에 되는 게 카렌다 그림처럼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니까 여기 블로그라는 그림 하나 있네. 이렇게 좀 넣어주면 좋고요. 페이스북 그림이 있나 볼까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여기 있네. 페이스북. 그럼 페이스북 아이콘이 생기고. 카카오 스토리는 있으려나 뭐 카카오는 네이버가 아니잖아요. 다음 거잖아요. 다음 카카오라서 이미지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밴드 있으면 밴드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카카오는 타 회사 거잖아요. 밴드는 자 회사 거고. 그러면 천상 뭐 다른 게 만들어야지 뭐. 여기다가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바꿔도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원래 K라고 딱 쓰면 좋은데 그런 그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그리고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해야 돼요? 블로그로 가야죠. 내 블로그로. 그럼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외부 링크로 가야죠. 외부 링크로 가야지.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블로그 주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블로그 주소. 각자, 전 이렇게 말로 쓸게요. 각자 개인 블로그 주소를 입력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또 페이스북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페이스북 주소를 여기다 기록을 하셔갖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버튼이 지금 3개가 들어와 있죠? 3개가 세트예요. 네. 카카오 스토리 갖고 계신 분은 카카오 스토리 주소로 어디로 가야 돼? 외부 링크로 가게끔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다가 전화를 걸게끔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전화 그림을 바꿔놓고 여기다가 전화하기라고 쓰고 얘를 전화로 바꿔주면 각자 전화번호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전화가 되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 이제 전화 걸기가 되는 거지. 나 카카오 스토리 없어. 카카오 스토리 말고 나는 이거 누르면 문자가 되게끔 할 거야. 전자우편이 오게끔 할 거야. 그러면 전자우편을 써가지고 여러분 지메일 주소 만들고 대신에 그림은 전자우편 주소 여기 있네. 그림 요거 엽서 그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전화도 전화만 써도 되겠네요. 전화하기라고 하지 말고 전화만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얘 이름이 있어야죠. 뭐 첫 화면 하고 쓴다든지 이렇게 이름이 하나 있어야 이메일이 있어야. 예. 근데 첫 화면이라고 하긴 뭐하고 뭐하고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저 같은 경우 여기에 뭐 새해맞이 사자성어 혼장소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연락하기라고 하든지 이걸 뭐 연락하기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을 만들어 넣어야 돼. 그리고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면 그때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얘는 뭐야?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둘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 비어있는 화면 없이. 그래서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면 배경 그림 안 넣었대네 또. 응? 아까 올렸는데? 잠깐만 속색이죠? 홈페이지 반영. 홈페이지 반영하니까 안 나오네. 임시 저장 일단 해놔야 되겠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홈페이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페이지 추가 누르시면 게시판도 있어야 되고 문의 신청도 있고 스케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미지 버튼을 만들었죠. 이미지 버튼. 근데 이미지 버튼을 왼쪽에 보시면 중간에는 이미지 버튼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 왼쪽에 가면 버튼이 또 있어요. 버튼. 네모 버튼, 막대 버튼이 있어요. 네모 버튼은요, 네모 버튼은 3개가 들어가요. 3개. 3개가 세트야. 그러면 얘를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면 되고요. 여기 막대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들어가요. 하나씩. 막대 버튼 누르면 하나씩 들어간다고. 이게 나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3개가 세트니까 좋은데 난 그 중에 2개만 쓰고 싶어, 4개를 쓰고 싶어 이러면 3개 하나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3개는 세로로 만들고 하나는 가로로 만들기 참 불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아예 이 자체를 삭제해 버리고 가로 버튼을 2개를 만들어서 블록으로 가기, 뭐로 가기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는 종류가 많으니까는 네모 버튼은 뭐다? 세트. 3개가 세트예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3개가 세트라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래서 1, 2,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가로 버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얘는 라인 버튼형, 꽉 찬 버튼형.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지그재그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링크 소개에 넣어놨나? 링크 소개가 아니라 강좌명에다 넣어놨나? 여긴 또 그렇게 안 넣어놨네. 예전에 해놨구나. 예전에 이걸 해놨더니 불편한 게 또 뭐냐면 중간에 뭘 끼우려면 색깔을 다시 바꿔야 돼. 지그재그 흑백 하다가 흑백백 그러면 흉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하다가 뭐 꽉 찬 거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림을 없앨 수 있어요. 그림 없애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뭐 페이스북은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트위터는 이거 눌러주면 되고 뭐 그다음에 일정은 이거 눌러주면 되고 블로그 밴드 눌러주면 되는데 카카오는 없잖아요. 어쩔 때는 에이 그러면 다 그림 빼. 그림 다 빼고 하자. 그래서 그림을 빼고 한 적도 있어요. 다 그림을 빼고. 여기는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든 걸 가지고 복제하면 돼요. 이게 복제입니다. 복제. 그럼 하나 더 만들어져요. 위치를 옮기고 싶으면 위로 옮겨라. 바로 위로 옮기느냐 아니면 저 꼭대기로 올라가느냐. 이거 맨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거는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 필요 없으면 삭제. 용어도 여기 단추들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구분선을 하나 넣자. 구분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밑에 구분선이 하나 들어가면 점선을 넣으면 점선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구분하냐면 강좌를 입력할 때 요 사이에 구분선을 넣었어요. 사이사이에 요게 링크잖아요. 링크. 근데 앞에 링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이 없죠? 강좌 이름이니까 얘를 클릭하면 탁 링크가 연결돼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그림을 넣기가 애매하더라고. 어차피 홈페이지 그림은 우리가 만만한 그림이 얘를 쓰는데 어디가 있어? 홈 이걸 쓰는데 여기도 홈 다 홈이 그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어떤 애는 블로그 어떤 거는 뭐 밴드 어떤 건 다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그림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림을 다 뺀 거예요. 이것도 버튼이에요. 가로 버튼. 지금 보시는 이 버튼 중에 막대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네모 버튼, 세로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건 강좌가 3개가 세트로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2강좌, 4강좌는 이게 못 맞잖아. 그래서 저는 가로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블로그에다가 작품을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작품을 해놓은 건 어떻게 하냐면 전 여기다 이렇게 써요. 여기다 글을 써요. 글. 버튼명 여기다가 텍스트에서 글을 써요. 타이틀 올리면 되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돼요. 여기다가 작품 모음 이렇게 만들어요. 크게, 작게 말고 크게. 그 다음에 본문형 텍스트 하나 더 넣어요. 본문형 텍스트 하나 만들어서 이곳의 작품들은 블로그에 있는 블로그로 링크를 연결합니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작품들은 그럼 이제 첫 번째 작품에는 뭐를 해놓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제가 뺄 거고요. 여기다 뭐를 만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죽공예 가죽공예라는 작품들을 제가 어디다 링크를 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가죽공예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 주소 있잖아요. 요 주소를 여러분 블로그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웨이브 링크로 붙이면 돼요. 웨이브 링크로 붙여가지고 하면 얘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간다? 제 블로그 일로 오겠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블로그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작품 사진 올려놓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하나씩 똑같이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똑같은 거를 2세트 만들어 쓰셔도 되는 거야.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보여주고
모두는 모두대로 보여줘도 되는데 여기다 사진도 보여주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미지 여러 장을 이렇게 2단으로 만들어주고 3단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사진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사진 작품을 쭉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얘를 클릭하면 실제 블로그로 가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화면 하나에 지금 제목도 넣고 단추도 만들었고 글도 썼고 사진도 불러오고 여러 개를 넣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복잡할 것 같으면 그래서 글이라는 거예요. 얘를 안 그리면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기준이 모호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센터는 센터별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고요. 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좌 안내, 저의 강좌 안내를 저기다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소개도 있어야 되겠죠. 센터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어야 되고, 페이스북도 있고, 지도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소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2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중부도 가면 제 강좌 안내, 그 다음에 센터 소개, 이렇게 2개. 저는 이렇게 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뭐 굳이 다른 데 홍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작품을 위주로 하면 되잖아. 작품을 위주로. 근데 그 작품 위주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를 그려야 된다고. 자,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연습 삼아서. 이때 이미지 버튼, 갤러리 버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굳이 이거 신경 안 써도 빈 화면을 해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 왼쪽에 그림을 뭐로 가져올 건지 동영상을 뭐로 가져올 건지 다 있어요. 버튼이. 그런데 그냥 여기 있는 걸 하나 가져와서 클릭하면은 그렇게 제작이 되고 클릭하면 그렇게 제작이 되니까 수월하다는 거지. 빈 화면에다 놓고 동영상도 가져오고 갤러리도 가져오면 한 화면에 막 위에서 아래까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분리해서 가져오자 이런 얘기겠지. 분리해서. 그 중에는 뭐도 있어야 돼요? 오시는 길도 있어야 되잖아. 오시는 길. 오시는 길은 어디 있어요? 여기 오시는 길이 어디 있나? 가격 메뉴는 기능적인 거니까 별도로 여기 있는 걸 눌러야 되고요. 오시는 길 이건가? 그럼 빈 화면에서는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는 오시는 길을 못 만드나? 여기에다가 만드는 길이 없네요. 지도가 있잖아. 지도가 들어가면 오시는 길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글자를 하나 써야지. 글자를 하나 써가지고 잠깐만 얘는 내려놓고 여기다가 또 구분선 하나 넣어주고 공백으로 구분선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오시는 길 하나 만들고 요 밑에다가 이제 지도를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지도가 들어오고 요 지도에다가 지도에서 위치를 선택해도 되고 업체를 써도 되죠. 여러분들 업체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으면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용강동 70번 2호거든요. 여기 주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줄 거냐 큼지막하게 보여줄 거냐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지도 등록하면 오시는 길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다 만들 수 있어요. 주소도 자동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임시 저장 누르면 만들어 줬고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반영을 누르려고 봤더니 비공개로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는 확인 눌러서 공개 창으로 넘어가야지. 네, 그럼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면 반영이 됐고요. 여기 있는 주소 요거 얘를 클릭하면 실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벌써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어. 근데 뭐가 좀 어색하다? 뭐가 빼앗은 것 같다? 아까 단추는 어디 갔어? 단추는 다 빼먹었네. 완전 사라졌네. 예.
요거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게 연락하기라는 거 눌러보면은 여기 블로그, 전화, 아까 사진 아직 안 넣었으니까 사진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개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블로그로 가면 제 블로그로 갈 거고, 전화 누르면 전화번호로 갈 거고. 근데 지금은 전화가 모바일에서는 가능하지만 PC에서 안 되니까는 뭐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 지도, 지도가 여기 들어갔네. 아까 위에 하나 만들어 놓고 밑에 또 만들었네. 그럼 이제 이 중부여성발전센터의 홈페이지도 하나 등록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 너무 그 첫 화면하고 둘째 화면 두 개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그게 보기 싫은 거지. 그게 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야지. 여러 개. 기능은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다시 새로운 거 화면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 추가하면 뭐야? 연락하기라는 화면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얘는 별도로 화면이 생기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갤러리 한번 넣어보자고. 갤러리 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추가. 여기다가 작품 소개 뭐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럼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얘를 클릭해서 사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 점선이 보일 때 클릭하세요. 여기 들어왔네. 이미지 올리기. 그럼 PC 사진 추가. 여러분 사진 중에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죠. 뭐 캔들공에 두 개를 한번 올려볼까? 자, 사진이 지금 하나 올라가는데 얘를 펼쳐도 돼요? 얘를 끝에 가서 쭉 펼쳐도 딱 드러나요. 이거는요. 그럼 사진 하나 올라갔어요. 여기도 하나 올라갔네. 위에도 늘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진 하나, 이 사진 하나. 근데 작품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얘는 캔들 공예고, 어떤 건 가죽 공예고, 어떤 건 방석 공예고, 다를 만들면 제목을 작품 소개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또 다른 갤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얘는 뭐라고 한다? 캔들 공예라고 쓰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또 다른 걸 한번 올린다 그러면 클릭하고 또 사진을 올리겠죠. 이번엔 쿠션 공예라고 하면, 쿠션을 만약 올린다 그러면 두 개를 올리면은 이제 쿠션 사진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늘려줘도 되고요. 이 사진도 최대한 늘려줘도 되고.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쿠션 공예라고. 그러니까는 이 공예를, 작품을 하나의 작품 안에 두 개로 나눠서 쓸 건지, 얘를 밖으로 빼내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켜도 돼요. 그럼 이젠 작품 소개가 아니라 캔들 공예로 들어가야겠지. 아니면 뭐 작품 소개인데 캔들 공예가 돼도 되고. 얘를 끌어다가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작품 소개 안에 얘는 캔들 공예, 얘는 쿠션 공예,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홈페이지에 반영. 홈페이지에 반영하면 돼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작품 속에 두 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클릭해 보면 이제는 캔들 공예 이렇게 나오고 큼지막하게 나오죠. 쿠션 공예 누르면 또 두 개가 큼지막하게 나오고. 근데 설명이 없네. 예를 들어서 얘는 금사로 만들었어요. 얘는 뭐로 만들었어요. 얘는 실크로 만들었어요. 뭐 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캔들이 향초가 올라오는데 이거로 인해서 심신의 뭐 안정을 취하고 뭐 이런 설명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 클릭하고, 얘가 통으로 하나죠?
통으로 하나예요. 2단 이미지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는 거고요. 3단 이미지 누르면 하나가 모자라네. 그러니까 2단 이미지를 누르면 양쪽으로 나눠지고, 그러지 말고 크게 누르시면 위아래로 나타나지. 그렇죠. 그럼 여기다 부연 설명이 없잖아. 이미지 상세 보기에서 노출이 되는 타이틀을 쓸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다 만약에 캔들 공예라고 쓰면, 캔들 공예라고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번 나타나요. 이거는 요 제목이고, 이건 요 제목이고. 자, 여기다가 글자를 넣고 싶어. 글자, 목록형 텍스트 이런 걸 넣으면 글자가 하나 들어가요. 여기에 목록형이가 뭐예요? 1, 2, 3, 4죠? 1, 2, 3, 4 의미가 없으면 지우고, 얘를 지우고 그냥 본문형 텍스트를 넣어주면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캔들 공예는, 공예의 중점은 뭐 심신 안정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거짓말은 아니면 제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글자 색깔을, 자 보세요. 글자의 색깔도 시커멓게 할 건지 약간 회색으로 할 건지, 그 색깔을 좀 안정적으로 써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얘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글자 그림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글자하고 그림하고 사이에 구분선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뭐 공백을 주면은 공백 구분선이 하나 생기고, 그렇게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면 설명이 나오고, 빈줄 공백이 생기고 작품이 나오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시는 길 하나 만들어 보세요. 페이지 추가에 들어가면 오시는 길이 지금 요거를 쓰면 어떨까? 얘를 클릭하면 오시는 길이 여기 있네.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네요. 여기 그냥 지도만 트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기 있는 기능 페이지는 왼쪽에 있는 구성 요소 페이지랑 달라요. 그래서 오시는 길은 만들 수가 있어요. 기능 여기 구성 요소 페이지에 가서 만들면 되는데, 가터 봤더니 이런 게 보이네요. 오시는 길에 있다가 지도 넣어주면 되지. 지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재미있는 거 보이잖아요. 일반 업종 예약도 되는지, 발레 패킹도 되는지, 방문 접수도 되는지, 놀이방도 있는지, 무선 인터넷도 되는지, 포장도 가는지,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지, 단체석도 있는지, 이런 거를 명시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숙박업 같으면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지, 노래방이 있는지, 한옥인지, 온돌방인지, 복층인지, 2인실도 있고, 뭐 주변에 계곡도 있고, 스키장도 있고, 워터파크도 있는지, 이런 걸 넣어주면 어때요? 손님들이 보고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가족실도 있고, 침대방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새로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아니라 일반 업종이지 않습니까? 일반 업종이니까는 주차가 가능한지, 애완동물 동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장애인 편의 시설이 있는지, 계단이 아니라 언덕배로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이용 시간도 뭐 평일만 되는지, 시간 입력.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시부터 뭐 5시까지만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 이용 시간 추가 눌러서, 또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뭐 1시까지만 한다든지, 어디가 1시까지 여기까지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휴일에는 또 뭐가 있나? 공휴일은 뭐라고 하면 되죠? 휴무일.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여기 딱 표시 들어가네. 오, 저는 이 기능을 몰랐어요. 제가 할 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홈페이지에 반영. 오시는 길이라고 자동으로 오시는 한 칸 띄고 길을 쓸 건지 오시는 길인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자 반영을 시키고 나서 요거 이게 체크하고 닫기 누르면 안 나오니까 상관없고요. 눌러보면은 오시는 길이 생겼네. 요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 주소를 스마트폰에서 보면 어떨까? 한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봐야죠. 저 주소가 실제 저거는 지금 작동되는 주소거든요. 저건 실제 작동되는 주소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디지털 서점 모두 앱. 예, 반영이 됐어요. 모바일에서 반영이 됐거든요. 예, 여기 이렇게 소개도 나오고 연락하기, 작품 소개, 오시는 길 잘 나왔네요. 더보기 누르면 세밀하게 뭐 유아방이 있어요, 놀이시설이 있어요, 설명이 잘 돼 있대요. 모바일로 보니까 더 예뻐요. PC에서 보면 좀 정신없는데 잘 만들었대요. 또 다른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작품은 여기서 올려 놓으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요.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동영상. 얘를 클릭을 하면 동영상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 여기 뜬단 말이에요. 유튜브 동영상 주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 유튜브 상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요 주소가 있네. 요거 주소가 있네요. 이렇게 강의한 주소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누르면 동영상이 들어가죠. 홈페이지 반영. 뭘 빼먹었대네. 확인. 떴네. 그럼 여기다가 페이지명 여기다가 뭐 인터넷 강의 이렇게 쓰고 홈페이지 반영 누르면 미리 보기 하면 이제 요거 인터넷 강의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플레이 되잖아. 누르면 이거 어차피 유튜브로 갈 거니까 유튜브에서 재생이 되는 거니까는 여기다 미리 보기 형태로 뜨는 거고, 이거는 뭐 블로그에서도 그대로 작동이 됐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뭐 공예하시는 작품 하나 순서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올려놓으시면 되죠. 아니면 그걸 블로그로 가서 블로그에서 보게 할 건지. 근데 블로그에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대로 따로 올리세요. 어차피 블로그에 있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있는 거든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네이버 TV에서 보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따로따로 올리셔도 상관없죠. 저는 이제 강좌가 많잖아요. 강좌가 많으니까 하나씩 올릴 수는 없으니까 동영상 강좌를 이렇게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해놓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증 과정을 제가 딴 데다 만들어 놨는데요. 초기 화면에 이렇게 만들었죠. 요거 이 동영상 플레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면요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클릭하면 여기서 재생이 되면 좋은데 여기서 재생이 안 돼요. 우리 센터 홈페이지 안에는요. 외부 링크가 들어와서 작동되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제 홈페이지는 공방에 오셔가지고 어떤 강의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플레이 누르면 여기서 재생이 돼요. 밑에 유튜브를 눌러도 여기서 재생이 넘어가서 재생도 되고 자체에서도 재생이 되는데 우리 센터 홈페이지는 그걸 막아놨어요. 그게 불안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나오는 요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을 제가 캡처를 떠가지고 이미지를 따로 저장해서 얘 그림을 클릭하면 가게끔 링크를 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동영상 중에는 제 동영상이 양이 많잖아요.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클릭해서 보시면은 그 사람에 대한 동영상에 있는 목록이 나와요. 목록. 그 사람 목록. 동영상에 있는 그게 안 뜬다. 목록이 뜨는데 아니면은 아까 이거 가정해 봅시다. 이 초기 화면. 이 초기 화면을 클릭하게끔 이걸 캡처를 떠가지고 얘를 캡처를 떠서 캡처를 어떻게 뜰 거냐면은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서 그림판에 가서 붙여넣기 누르고 얘를 쓱 자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를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제가 얘를 이렇게 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미지로 저장해서 이 이미지를 어디에서 등록을 하겠죠.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링크만 걸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한 10개 같으면 하나씩 하나씩 링크를 걸어도 되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니까는 요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훈장 소개 들어가서 링크 소개를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운영하는 카페, 페이스북, 이건 그림이고 이건 클릭해봤자 안 움직여요. 얘를 클릭해야 페이스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트위터고 그래요. 유튜브고 이건 밴드고 블로그고 이렇게 링크를 쭉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유튜브를 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튜브로 클릭할 거 아닙니까? 앞에는 밴드, 여기는 트위터, 페이스북 아이콘이 있는데 뭐가 없더라? 유튜브 아이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스피커 같은 거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요거 손가락 그림 어떻게 그래? 여기 손가락 그림 어떻게 그래?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여기에서 요거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한 칸 띄고 미음 죄송합니다. 미음 눌러다 띄고 한자키. 그럼 여기에 손가락 표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영어로 클릭 뜨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죽공에 클릭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글자를 또 만들어야지. 가죽공에 클릭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든 게 아까 요거예요. 요거. 얘를 클릭하면 제 유튜브로 다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만드셔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 놓으셔야지. 그럼 얘를 클릭하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얘는 지금 PC에서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넓게 보여서 좀 보기 싫은데 스마트폰에서 보면 볼만해요. 이렇게 좁게 보이니까 얘는 좀 넓게 보여서 그런 거지만 PC에서 스마트폰에서 보면 그럭저럭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홈페이지 반영. 그럼 일단은 첫 화면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연락하기 아까 연습 삼아 하나 한 거 있죠. 작품 소개에다가 두 가지 작품 링크를 걸어놨고
오시는 게 인터넷 강의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화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어지는 거고. 또 추가하고 싶으시면 페이지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캘린더. 스토어는 이제 여러분 물건 팔 거니까는 이제 아직은 여기서 아직 안 만들고요. 메뉴 가격 같은 것도 있다. 메뉴 가격. 메뉴 가격을 선택을 해서 추가하기 누르면 메뉴가 떠요.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이게 얼마인지 그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림 없이 제품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미지 올리기 눌러서 예를 들어서 이 쿠션은 얼마다 라고 제가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가로가 얼마인지 세로가 얼마인지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지 등록. 이거는 쿠션 등 쿠션 가격은 뭐 35,000원. 설명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서 등이 편해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추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추천이라고 뜨는 거고 뉴 신상품인지 많이 팔리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것 없이 명시할 건지 다 추천이라고 쓰면 뻥이지. 그렇잖아요. 이 중에 제일 잘 나가 이거지. 신상은 신상이라고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만 만들면 안 되니까 추가 눌러서 또 다른 제품 하나 올려야지. 이번에는 캔들공예 아까 봤던 거 그냥 퀼트 작품 하나 올려볼까요? 얘가 왜 뜨지 거기에? 그러면 이제 퀼트 가격 75,000원. 품이 넘치는 작품. 얘는 뭐 베스트라고 쓰면 두 가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홈페이지 반영.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주소 누르면 옆에 가격 안내 해가지고 두 가지가 뜰 거란 말이야. 응? 이거 두루 팔아먹었어. 글이 반영이 안 됐네. 아까 다시 홈페이지 반영. 가격 안내. 새로 고침. 응? 그림이 안 올라갔다? 자, 작품 메뉴는 이렇게 해서 또 추가하면 돼요. 여러분들 판매하고 싶은 작품은. 그럼 이걸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 스토어로 들어가서 처리해야 돼요. 스토어에 들어가서. 근데 제가 스토어를 다른 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깨트려야지 뭐.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볼 테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SNS 연결이나 이런 걸 막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직접 해보셔야 돼. 저는 좀 해봤으니까. 게시판도 있어요. 게시판. 이 게시판들을 여러분이 여기다 넣으실 수 있어요. 게시판 설정 누구나 쓰기 해야 되겠지? 관리자만 쓰기 할까? 네. 카드 보기, 목록 보기, 비밀글 기본, 기물 말고 댓글도 쓸 수 있게끔 하고, 문자 알림, 톡톡 알림. 톡톡을 사용해야 톡톡이 오든지 하죠. 톡톡 사용 버튼 누르면 톡톡이 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톡톡을 쓰나요? 문자로 받는 게 나을래나요?
이메일로 받긴 좀 불편하죠. 근데 이메일도 받고 문자로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전화번호를 받으려면 문자를 받으면 되겠고. 근데 게시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게시판에 글쓰기 눌러가지고요. 글쓰기 눌러가지고 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게시판이잖아요. 제 게시판에 제가 글을 써요? 주인장이 자기 거에다 뭐하러 했어? 남이 쓰는 거예요, 남이. 그럼 남이 와갖고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다 글 쓸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는 미리 보기 위해서는 얘를 클릭을 못 한다고 하니까는, 예. 관리자만 쓰게끔 한다? 누구나 쓰게 하겠다? PC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직 쓴 글이 없으니까 쓰면 이제 여기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문의 신청 이런 거 있죠. 문의 신청. 안내 문구를 넣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할 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이름하고 연락처는 알아야 답변을 해주든 말 건 아닙니까? 지나가는 과객이요, 물 한 컵만 주시오,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락처나 이메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주인장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이 수집한 걸 가지고 다른 행동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이 커요. 그러니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안 하겠다, 미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내 문구도 넣어주고, 요런 게 써야 돼요. 요런 게 떠야 된다고. 얘를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 내용이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안내 문구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하면 여기 질문도 해야지. 장문 입력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야 되고, 목록을 해서 목록 중에 여러 개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까 그런 거 있었는데 뭐가 궁금한 건지, 가격이 궁금한 건지, 상품 품질이 궁금한 건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고르게끔 하는 거지. 1번은 예를 들면 이거는 저거로 해야 되겠지. 가격, 얘는 상품, 얘는 품질, 규격, 크기, 무게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난 무게가 궁금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그러면 이 중에 여러 개를 선택해 놓고, 복수 선택이니까 뭐예요? 여러 중에서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졸, 중졸, 고졸 여러 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단일 선택이고. 이런 걸 만들 거냐 이거죠. 근데 문의 신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꺼려해요.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어떻게 궁금한 거 있는데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바쁘니까 문자로 남겨주세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뭐 그때 가서 문자로 남기셔도 되고. 얘는 안 할 것 같으면 삭제하면 되고. 삭제가 되게 늦게 했다. 이건 뭡니까? 캘린더예요. 캘린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캘린더를 조작을 못해요. 여기서는 캘린더를 조작을 못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만약에 스케줄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반영을 누르면, 그리고 이제 얘를 클릭해 보면 실제로 이제 이 담당자가 스케줄에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관리자니까 관리자로 로그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14일 여기서부터 휴무, 설 연휴
휴무 안내. 2월 14일서부터 2월 14일 수요일이죠, 그렇죠? 부터 2월 며칠이죠? 18일까지. 2월 19일까지 만약에 월요일까지 휴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등록을 하면 하나 등록하는 거예요. 이건 남은 보기만 하고 나는 고쳐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휴무잖아요. 휴무. 그럼 이렇게 쓸지 휴무 이렇게 쓸 건지, 얘도 휴무니까 여기다가 휴무 이렇게 쓰면 왜 안 들어가? 휴무 등록.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나 봐요. 아, 5글자로 들어. 설, 연휴, 휴무 이렇게 써서 등록. 설, 연휴, 휴무. 여기서 설, 연휴니까 이건 이렇게 썼으니까 알겠지 뭐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휴무란 얘기겠죠. 그렇죠. 또 이날은 또 연수 참여로 오후부터 개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장이 등을 써놔야 돼. 이게 잘못됐다. 요게 잘못됐다. 1시부터 2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됐지? 12시부터 24시간까지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겠지. 쭉 휴무 이렇게 써야 되겠지. 요거는 1시간만 휴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뭐 이런 거 그것도 명시를 해줘야지. 시간이 오해되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보기 창이니까 여기선 이 스케줄을 넣어줄 거냐 하고 얘를 홈페이지 반영하고 실제 클릭을 해서 그 스케줄에 가서 여러분이 로그인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일정을 써주는 거죠. 종일 하면 종일이 되는 거고. 그러면 되겠네 뭐. 이것도 굳이 그러지 말고 종일 그러면 되겠네. 종일 일정 얘도 종일 그러면 되겠네. 이거는 오후 2시부터 만약 오후 2시부터 영업을 한다 그러면 2시에 놓고 나서 저녁 8시까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또부터 이때까지만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을 여러분이 등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 홈페이지에 있는 일정에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캘린더 기능으로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불편한 게 뭐냐면 저는 강의 일정을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어디에 강의 있고 어디에 강의 있으니까 강의 일정에 맞춰서 연락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제 강의 일정을 다 등록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강의 일정을 다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가 없어. 귀찮아. 그럼 기존에 만들어진 캘린더 기능을 가져오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을 여기 넣기에는 좀 불편하고 현상 따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 이제 스케줄 하나 만들었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게시판, 쿠폰 이벤트, 스토어는 나중에 할 거고요. 여기 있는 기능들을 지금 만들어 보세요. 기능들을 만들어 보셔야지. 예를 들면 간혹 질문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셔야 돼. 제가 설명드리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뭔지 설명하면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들만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아까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잠깐 낙서처럼 그려놨는데 작품 소개할 때 작품을 크게 위아래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왼쪽에 그림을 작품을 사진을 보여주고 옆에 부연 설명을 해줄 건지, 이거를 이렇게 작품을 항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할 건지, 아니면 작품 소개라는 거 안에 별도로 또 만들 건지. 제 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진 게 이렇게 뭐 자격 일정 그러면 2018년도 자격 일정, 2017년도 자격 일정. 2017년도는 굳이 필요 없죠. 세월이 지난 거니까. 그래도 이만큼 제공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2018년도 1, 4분기 뭐 그 전에 작년도, 재작년도 하고 쭉 일정이 들어가 있어요. 2015년도부터 일정을 제가 넣어놨거든. 그럼 얘는 지나간 일정이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가 보면 그때는 이런 수업을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잖아. 그렇게 확인하시라고. 그 차원에서. 그럼 제 강좌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도 소개해야 되니까 센터 홈페이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오시는 길 다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강의하러 다니는 센터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제목 넣고 여기는 제 강좌 이름. 요거는 이제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법인도 있더라고. 여기 운영 법인.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찾아가는 약도 이런 거. 이거는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하나 검색을 알려드릴게요. 진해만 어부. 진해만 어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모두 S로 진해 피시맨이라고 써있네요. 예. 진해만 어부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페이스북도 하고, 그렇죠? 블로그도 하고, 많아요. 인스타그램도 있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근데 여기는 모두 애시라는 걸 검색. 뭐 진해만 어버 PC 모두 애시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메뉴판이에요. 메인 첫 화면이 이거고요. 상품 설명.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만들어서 서울로 고속버스를 통해서 배송해주는 거예요. 그럼 고속버스 화물칸에다가 실어서 보내주면 5시간이면 서울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침에 보내면 점심때 지나서 도착하면 여기에서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지하철로 배송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숙성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사진하고 그 다음에 준비 과정 어떻게 이제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있다. 위생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오늘은 어떤 물고기가 잡혀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놓고요. 그런 거. 여기 보면 주문하기가 있거든. 주문하기. 클릭하세요. 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주문 및 결제, 주문하기. 이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로 들어가네. 그래서 골라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주문하기 들어가면 이제 네이버 N페이, 네이버 페이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로. 얼마나 좋아. 뭐 카드 결제? 네이버 페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상품을 등록을 해 놓은 거지. 그럼 클릭 해가지고 원하는 거 있으면 클릭해가지고 결제하면 끝. 진해만 어부 한번 보세요. 진해만 어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공지사항도 만들었어. 이렇게. 이 사람 블로그도 해요. 페이스북도 하고요. 페이스북에 처음에 떴어요. 진해만 어부가.
유료 광고를 내서 떴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광고가 떴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클릭해 봤더니 모바일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 블로그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 연락해가지고 회도 시켜보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서울이 아닌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은 주문하기가 좀 불편한가 봐. 고속버스가 서울로 많이 가는데 다른 동네로 안 가잖아요, 잘. 배송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거야, 뭐 배송비를 별도로 내서 하면 되겠죠. 시네먼허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한번 잘하고 운영되는, 아까 그 성수동 구두골목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예, 성수동 구두 검색하시면 성수동 구두골목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한 거잖아요. 구글에서 검색한 건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어디 갔느냐, 내가 성수동 구두라고 검색하면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성수동 수제화 거리라고, 예, 성수 슈즈 모두 애시라는 게 떠요. 그러면 이 성수동 수제화 거리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게 지금 모바일에서 보면 더 예뻐요. 모바일에서 보면 예쁘고, 이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PC로 보니까는 이 화질이 약간 떨어지지만 스마트폰에서 보면 화질이 괜찮죠. 그래서 수제화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해놓고, 약도 안내, 카페와 맛집, 수제화 거리 소개, 얘를 누르면 뭐가 돼요? 소개가 나오겠지.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걸 클릭했는데 역사 일로 넘어가죠. 여기서 클릭하면 일로 넘어오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클릭하면 일로 넘어오게 할 수도 있어야죠.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초기 화면에 보시면은 있단 말이야. 어디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사자성어 누르면 사자성어 일로 가고, 화두로 삼다 그러면 저희 뭐로 가고, 훈장 소개합니다 뭐 어디로 가고, 경시대를 누비다 그럼 클릭하면 그 경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로 일로 넘어가고, 링크를 거는 기능이 있어요. 자가 링크, 자기 내에서 외부로 가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얘는 가로, 얘는 세로, 얘는 가로. 링크를 그렇게 걸었잖아요. 단추를. 그 다음에 여기는 9개가 별도로 들어있잖아요. 9개가 여기 매장이 구역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역별로 해가지고 얘를 클릭하면 그 링크로 가는 거잖아요. 링크를 걸면 글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씩 누르면 그 사람 홈페이지가 별도로 뜨겠고, 이한슈는 또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예요. 보세요.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떴어. 갤러리로 하면 작품 사진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의 게시판 들어가면 제가 여기다가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뭐 사진 등록할 거 있으면 특히 요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글 써서 보내면 등록 누르면 착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렇게.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준비해 오실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에다가 홈페이지 전반적인 디자인을 해 오세요. 해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다음 시간에 완벽하게 꾸밀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 때 제가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 갖고 다음 주까지는 홈페이지를 완벽하게 만들어 오셔야 돼. 만들어 놔야 거기다 쇼핑몰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물건을 또 진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이 손 봐야 돼요. 꾸준히. 저도 제 모바일 홈페이지 1년에 한 번씩은 손 보거든요. 최소한. 그럼 여기에 통계가 와요. 당신 홈페이지 몇 명이 다녀갔다 하고 떠요. 알려줘요. 그리고 얘를 네이버에다 등록해야죠.
등록해야 되잖아요. 구글에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등록을 해야 아까 여기에서 구글에 가서 제가 그 지네만 어브를 검색했더니 제일 첫 번째로 딱 떴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야지. 이렇게 떠야지. 근데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안 떠. 뭐가 아래 홈페이지가 뭐가 연결이 안 되는지. 유튜브는 뜨고 다른 거는 다 뜨는데, 네, 다 뜨는데 제 홈페이지만큼 안 떠. 여기 모두 떴어요. 다 떴어. 다 제 거예요. 다 제 거. 그 여러분들 우리 일상 속에서 등록을 하면 선생님께 탁 처음에 모바일 저 블로그가 뜨든지 해야 되게끔 해야지. 근데 블로그가 여기 등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두는 떠요.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려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하나씩 해볼 겁니다.